보험 약관 대출이 70조를 넘어섰답니다. 보험 약관 대출이 70조를 넘어서고, 그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. 무슨 얘기냐? 보험 약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보험 약관 대출 받은 거 그거 있잖아요. 이제 보험금 이제 적립되어 있는 금액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중에는 그 보험 실효됩니다. 이제 더 이상 이제 갚지 못하니까 이제 보험금이 이제 해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결국은 갖고 있는 거 다 이제 써버린다라는 거예요. 이래저래 보험까지 이제 날아갈 정도 되면 정말로 궁지에 몰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이렇게 안 쉽거든요.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, 물가 올라가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비슷하고, 뭐 사치 부린 것도 없고 크게 욕심 부린 게 없는데, 아니 돈이 없는 거예요.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. 아니 매달 마이너스가 저렇게 나는데 견딜 수 있나,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근데 그나마 있잖아요,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나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단 말이죠.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월 몇십만원 난다, 마이너스 월 50만원 난다, 마이너스 100만원 난다, 뭐 이러면 그것도 되게 힘들고 빡센 일이지만, 그래도 이제 버티거나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냥 실질 상태면요, 그러면 깝깝하죠. 그럼 답이 없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가 그냥 필요한 생활비 전체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. 그냥 한 방에 마이너스 300, 마이너스 400,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살려나.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렇게 실직하면요, 뭐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일자리 알아보고 일하러 나갑니다. 그럼 이제 겨우 이제 고생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 200에서 250,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렵죠. 그러면 이제 뭘 먹고 사나, 뭐 이런 걱정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깝깝하죠. 네, 무서운 얘기입니다.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그닥 이렇게 예의가 넘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. 돈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. 참 무서운 얘기죠. 뭐 도박을 한다, 노름한다, 짜릿하죠. 대단하죠. 뭐 돈을 막 왕창 많이 벌 것 같고, 소홀할 것 같고, 신나고 짜릿하고 재밌을 수 있죠.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서, 일상생활에서 그런 짜릿함, 즐거움, 흥미, 재미 느낄 수 있습니까?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.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.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고 답답하죠. 근데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 뻔한 그 상황들을 이제 잘 견디고 잘 이제 맞이할 줄 알아야 되죠. 그래야 삶을 지키니까. 지금 무진장 어렵잖아요.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. 그 힘들고 어렵고 빡빡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헤쳐나갈,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뭐 근데 그게 참 가능하냐라는 겁니다. 막막하죠. 이제 지금 청년들도 일할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방은 더 심하죠. 지방은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, 뭘 좀 할 수 있으려나, 그런 걱정이 안 들 수 없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 유통이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에서 판매자를 좀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, 이게 참 그렇습니다.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을 2년 3년 들여야 되는데 그 2년 3년을 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거죠. 그걸 들이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,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으려나,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끔씩 하게 됩니다. 근데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길은 찾으면 열린다라는 거죠. 궁객송이다.
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안간힘 쓰고 하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. 뭐 저도 산 증인이고요.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기구하게, 되게 한심하고 답답하게 살아왔었어요.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고 대단한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뭐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이제 점점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, 그들의 삶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. 뭐 가족이다 라고 하면,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손 내밀어 주고 도와주고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래야 삶을 또 살아가지요. 우리의 삶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.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또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어렵죠. 많이 막막하고 많이 힘듭니다.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1번인 거고, 2번,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눈물이 쌓이고 울컥하고 분노가 생기고 지금의 이 상황이 답답하고 그러면, 그런 느낌,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을 되게 억울해 하거나 되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 감정들을 잘 해석하면 좋겠습니다. 왜냐, 그건 지금 이대로 가만히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,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상황이, 감정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그때 이제 차근차근 잘 따져보고,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라고 주변에 안테나도 세우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죠.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죠. 막막하기도 할 거고 답답하기도 할 거고.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게 해주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. 저라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눈물 나는 날이 없었을까요? 있었죠. 쫓겨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전재산 날려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이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나름 그래도 또 뭐 100%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또 지내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살아갈 길을 모색하면 길은 열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